이제는 하나투자증권에서 유형자산에 투자할 시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머니코드에서는 아침에 나온 증권사를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 가지 상수들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관세입니다. 이제 관세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됐고요. 지금 전쟁 리스크 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이제 글로벌 각국에서는 이 공급망 이런 부분을 지키는 건지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을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활 물가가 자꾸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되고 보호 무역주의 강화될수록 여러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뭘 접근해야 될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제조업 쪽 다시 육성 이런 부분이 가속화될 때니 돈이 이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데이터를 제시하곤 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입니다. 봐야 할 게 금속과 화학 제품 주문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제외한 기계 이런 부분에 이제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발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급 부담이겠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느는데 중국 쪽에서 밀어내기 수출, 저가 이런 공세들이 차츰 완화가 되면서 공급이 좀 줄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 이런 부분 경쟁력 우위에 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런 기업이나 산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배터리나 태양광 쪽에 가격이 단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밀어내기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우위가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앞서서 이제 유형자산에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제조업 이런 부분에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 미국에서도 이미 시작이 됐고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게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섹터 다 해당이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무슨 투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안감이 심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건은 언급을 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물가는 굉장히 높고 경기가 침체되는 굉장히 안 좋은 국면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렇기 위해서는 유가가 적정 유가 상단 $100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대 인플레나 물가 고공행진하는 거 그런 부분이겠죠. 근원 물가 이런 부분이 좀 안정됐을 때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주 우리가 또 확인해봤고 오늘 시장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차츰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전제 조건 데이터가 미국 CPI가 3% 초반 그리고 핵심 코어 물가 지수입니다. 2% 중후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지켜줘야 되니까 이런 경제 지표 발표될 때 유난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강조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 한 차례 이런 부분이어야지 금리 인상이 돼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안 되고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면서 축 처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에서 차츰 벗어나는 긍정적인 보다 이제 부정적에서 완화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가와 환율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물가 전반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소재나 그리고 산업재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철강, 화학,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산업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프라 같은 겁니다. 건설 이런 부분이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이죠. 그런 거에 이제 수혜가 올 수 있을지 제조업 강국 이런 부분을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신경 쓴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의 수혜가 떨어져 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왜 유리하나? 우리는 이제 잘 만들잖아요. 수출도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조업 강국에 유리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제시했으니까요.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됐을 때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데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UBS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난주 머니코드에서 구글 AI 압축 기술이죠. 신기술, 이 터보 퀀트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에 따른 가격 매력이 생긴 걸까요? 그에 대한 리포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터보컨트는 지난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압축해서 메모리 부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는 그런 신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왜 챗GPT랑 대화를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AI는 우리와의 대화의 문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대화나 뭐 파일이나 그런 부분을 다 저장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 임시 메모리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추론의 과정으로 오면서 답을 내는 과정에서 그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추론 과정을 더해지면서 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AI 압축 신기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HBM 관련주가 떨어진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됐었죠. 하지만 메모리 지출 감소 이런 부분은 단기 우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반응이다라고 했고 어차피 효율적으로 혁신 과정이 일어나지만 총 수요는 더 커지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중론이 됐었죠.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UBS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결국 구글 쪽에서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터보컨트로 전반적으로 미끄러진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런 가격 결정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이 더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에 대한 악재로만 떨어진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 이란의 전쟁 장기화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서 점수를 잃은 건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가격, 목표 주가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25만 7천 원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는 32만 원 유지를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26만 원 목표 주가 유지했으니까 이것도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선호주는 SK 하이닉스였는데 대폭 3월에 이제 이거를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었죠. 128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었습니다. 120달러에서 차츰 올려서 이게 510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냐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여긴 DDR에 좀 한정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업황 전체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로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UBS의 주장에 대한 근거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한번 좀 보셔야 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IM금융그룹이었고요. 오늘 ISC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는 반도체, 테스트,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이 리포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밴드 상향 가장 최상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는 긍정적인 실적이 있던데요. 내년 매출 그리고 영업이 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AI 매출이 굉장히 팍 튄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461억 원이었는데 2,461억 원이 왜 나왔는지 두 가지로 쪼개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올 거고 그게 고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GPU 되겠습니다. GPU와 두 번째는 ASIC 반도체 쪽 되겠습니다. GPU 보시면 1,683억 원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고객사 엔비디아와 AMD 쪽에서 GPU 생산량은 올해 매출 단위입니다. 70%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바 이쪽에서 잡히는 매출이 1,683억 원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ASIC 쪽입니다. ASIC 가속기 반도체 쪽 여기 매출이 좀 크게 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고객사가 브로드컴이거든요. 근데 브로드컴 자체적으로도 올해 생산을 70%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고객사 확장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구글 TPU 있겠고 메타 있겠고 바이트댄스 이게 자체 칩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자체 칩 생산에 대한 예정 이런 뉴스도 있다 보니까 긍정적입니다. 여기에서 578억 원 정도 예상되는 거거든요. 이걸 더하면 2,461억 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AI 부분의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ISC 그러니까 반도체 테스트 이 부품 장비 기업의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매출이 높아지고 앞서서 두 가지 GPU와 A직으로 나뉜다. 그게 고성장을 견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이미 GPU는 137% 그리고 A직이 560% 성장했는데 올해 각각 70% 그리고 75%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IM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약간 좀 답답했던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의 향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이제 작년 뭐라 그럴까요? 하반기부터 약간 풀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올해 50% 가깝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월부터 그런 기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메모리 테스트 속겜 매출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흐름들이 3월에 확인이 됐고 이제 4분기부터 고객사 신규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 소재 이쪽으로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바 메모리 반도체향 매출 또한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잡히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 그러니까 2027년도 이후에도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반도체 잘 보라고 하고 소부장 섹터 잘 보라고 하는데 사실 실적 성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전문가들이 계속 언급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맞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AI 테스트 속의 고객 확대 이런 이슈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이제 설비 투자 이런 부분 좀 궁금하실 텐데 1,000억 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1공장이 6월에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인수한 2월 2공장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시운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동하기 전에 시험 가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흐름들로 지속적으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게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게 실적으로도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바 ISC 앞으로도 보시고요. 그래서 제목도 아예 AI 반도체 수혜가 좀 뚜렷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